아마 지금 이 책을 안 읽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쟤네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종교적인 사람들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종교적인 책이고, 그리고 과학으로 하는 사람들도 과학적인 책이에요. 이게 양자물리학이라는 이제 영역으로 이렇게 또 표현되기도 하더라고요. 결국은 놓아버림으로 인해서 내 모든 신체의 기능을 되살리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고, 이거를 원복시킬 수 이제 질병으로부터 원복시킬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모든 이제 병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은 게 이게 결국은 마음의 병이 세포를 이제 망가뜨리면서 이게 병의 근원이 되는 건 스트레스였다라고 했는데, 그거까지는 이해를 했거든요. 이제 뭐 근데 이제 나중에 눈 시력도 좋아지고 이런 거는 아 이거는 조금 사실 좀 이거는 안 믿기는데라고 했는데, 예전에 이제 그런 외부의 통증이나 이런 압력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고, 마음으로부터 이걸 차단이 가능하다. 의식으로부터 이제 고통도 차단이 가능하다. 이런 그 챕터가 나왔을 때는 그게 생각났어요. 예전에 분신 자살을 하시는 승려 한 분이 계셨어요. 이제 사진으로 찍혀서 굉장히 유명한 외몽골인가? 네, 그래서 그 앉아서 명상을 하면서 자기 몸에 휘발유를 넣고 이제 라이터로 불을 붙여서 몸이 다 타들어갈 때까지 가만 앉아서 이제 이런 광경이 나타나는 이유가, 아 이분은 내려놓음의 끝까지 도달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죽음을 스스로 선택을 하셨네요. 이제 아이러니하긴 하죠. 그러니까 그걸 저항의 자기 상징이 되겠다 해서 앞으로 나가서 하셨는데, 진짜 신이 되겠다는 건가요? 이제 온몸이 불이 타고 있는데도 앉은 자리에서 한 번도 이제 대단하다.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아 이거는 이제 내려놓음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가면 그것도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그런 거 생각나네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초기같이 던지는 그 부모님들의 어떤 일화들 많잖아요. 그렇죠. 사랑에서 나오는 사랑의 영역까지 올라가면 가능한 사랑해요. 순간적으로 사랑의 그 에너지가 극대화돼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죽음에도 자유로워질 수 있게끔 정도로. 저는 초반에는 정말 모든 게 이해가 다 되고 막 너무 어머 막 이런 생각까지 해 말하는 생각을 했는데, 뒤로 갈수록 제 책 보면 앞에는 이렇게 많이 붙여놨는데 뒤로 갈수록 붙인 게 좀 적잖아요. 의식 수준이 뒤로 갈수록 높아지잖아요. 이 정도까지. 하긴 앞에는 우리가 다 경험했던 내용들인데 이 높은 수준의 의식 수준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뒤에 가면은 쟤는 줄이 없어. 저도 없어요 줄이.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이게 맞나?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자꾸 이제 의문점이라는 게 드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제 정말 참된 사랑 이런 것까지 내가 알게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저자분이 이제 그런 걸 다 지금 겪으시고 의식 수준까지 도달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어쨌든 쓰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내가 한번 이해할 때까지는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내가 나중에 어느 정도 한 몇 년 뒤에 의식 수준이 좀 올라갔다 싶을 때 만약에 이 책을 다시 꺼내서 읽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다시 좀 했어요. 이 저자가 마지막에 보면은 2012년도에 애리조나주 세도나에 있는 자택에서 눈을 감았다고 그러잖아요. 눈을 감았다고. 세도나를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그 세도나가 어떤 데냐면 박찬호도 당시 LA에 있을 때 1년에 한 번씩 세도나를 갔어요. 거기가 에너지가 나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좋은 에너지, 그리고 나쁜 에너지 나오는 데도 있어요. 가면 진짜 기분이 나빠져. 그러니까 그 세도나라는 데를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은 그 정말 너무 좋은 기운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세도나에 가셨다는 거가 너무 진짜 야 소름 돋는 거예요. 이분이 말하는 이 에너지, 이게 막 오라로 막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오라. 오라. 이게 영어로 이거 아우라더라고. AURA. 막 오로라 이게 아니고 아우라. 약간 그 사람한테 이렇게 이런 게 막 좋은 에너지가 이렇게 펴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정말인가 이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느껴진다고 하잖아요. 저는 보이고 같이 있기만 해도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그쵸. 이렇게 막 그 에너지 좋은 에너지를 에너지.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자리가 너무 기다려지는 내 자리가 에너지를 받고 싶어가지고 네. 진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세도나가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 곳이거든요. 세도나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세도나. 네. 제 버킷리스트에 찍어야겠네. 세도나 방문하기. 세도나 그냥 무심결에 읽었는데 네, 세도나가 그 에너지의 그거고 이 저기 데이비드 호킨스 이분을 평가한 글 중에 이 사람이 정신병 환자들을 치유한 네, 정신과 의사들 있잖아요. 맞아요. 기하급수적으로 환자들이 네. 몰려들었대요. 그리고 이게 뭐 바바라 뭐 무슨 쇼 월퍼스인가 네 맞아요. 무슨 쇼에도 많이 거기 출연을 오프라 하셨다고. 윈프리랑도 하시고 뭐 노벨상 저자 공동 저자로 노벨상 그 수상자하고도 글 쓰시기도 할 정도 굉장히 저명하시고. 그렇죠. 근데 이분이 이제 의식혁명이라는 책에서 했던 말 그 쓰셨다는 것 중에 그냥 나는 이 사람한 그러니까 이 사람과 함께 있기만 했는데 치유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신경쇠약증 환자가 평생 말을 못하고 살다가 네. 데이비드 호킨스가 그 사람을 지그지 쳐다봤는데 이 사람의 이 말이 터진 거지.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와.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무슨 저기 뭐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손을 놨기만 해도 낫더라 예수님처럼 그런 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야. 이 사람은 사랑의 에너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사랑하는 에너지를 속으로 마음으로 품고 그 마음을 눈으로 눈빛으로 이렇게 보냈대요. 그러니까 그 책에 나와 있었어요. 맞아 있었어요. 네.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그 병에서 탈출했다.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TV 쇼에도 나오고 수많은 치유의 그 사례들이 있으니까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게 종교적인 책은 아닙니다. 네, 저도 처음에는 조금 그런 생각은 했는데 종교적인 책인 것 같나요 이게? 종교의 관점으로 봐도 괜찮고 저는 과학의 관점으로 봐도 종교가 괜찮고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의학의 관점으로 봐도 네, 괜찮고 그냥 봤는데 처음에는 약간의 생각은 했어요. 이게 종교적인 단어들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진짜 이 책 그대로를 그냥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의심을 하지 말고 저도 보면서 약간의 의심은 좀 했는데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의심하지 말고 한번 쭉 읽어보고 그때 판단을 해도 네. 그런 괜찮다. 경험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아우라 얘기하다 여기까지 나왔는데 저는 이제 네. 사람의 마음이 읽어진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 막 너무 이렇게 에너지에 대한 그런 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영향을 받아서 내가 뭐 그러면 저기 신내림을 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근데 순간 그 모습이 약간 상상이 됐는데 되게 잘 어울리는. 근데 진짜 의지학사 다시고.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보기만 했을 땐 그런 감정이 안 들고 이제 대화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느껴지는 거죠. 그때마다 다 다르죠. 근데 전혀 깨닫지 못할 때도 많아요. 상대방의 그 저기를 모를 때도 많은데 대충은 항상 알아요. 예를 들자면 뭐 부동산으로 설명을 할게요. 공인중개사가 확신에 찬 물건이 있어. 그거는 그때 흔히 형 옆에 있었어. 저기 수국동 두진 하트를 그래 우리 다 지금 셋 다 똑같은 거 가지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네. 아파트 이름을 다 기억을 누가 보면은 너무 많아서 dim키로 부채질을 하는 줄 아는데. 그러니까 아니. 저는 하트림을 살 때 처음에는 이제 비하 효성 때문에 갔죠. 네. 근데 비하 효성 잔금 치르면서 하트림을 소개를 받았어 그 자리에서. 근데 솔직히 그 동네가 어딘지도 몰랐고요. 그 아파트가 이제 어떤 상태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공인중개사가 나한테 했던 말에 말 한두 마디 해봤는데 이 말 진짜인 거야. 제가 가격을 딱 적어주면서 이 가격에 주시면 지금 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딘지도 모릅니다. 계좌 쏠게요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산 아파트가 거기예요. 진짜예요. 근데 갔더니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에 그 어떤 파동이 나에게 확신을 줬고 이거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 무슨 놓아버림이 아니라 무슨 흉내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 책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이 책이 309페이지에 300.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 309페이지 보면은 상대방의 얼굴 보고 무슨 일 있냐고 에너지를 알아차릴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좀 예민했던 거죠. 상대방의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상대 에너지를. 심령 능력자라 불리는 사람들 역시 이런 직감의 전문가일 따름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내가 약간 편집증 수준의 어떤 빠져 있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 적을 축복하고 사랑하라는 예수의 강력한 충고에는 과학적 근거가 있다. 밑에 보면 부처가 말한 지혜는 증오는 증오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다. 증오는 사랑으로 정복하는 것이다. 이는 영원한 법칙이다. 이제 그러면서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테이커를 잘 이제 피해 다니는 걸 떠나서 이 놓아버림으로 따지면은 그 테이커를 이제 테이커도 사랑하시죠.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시죠. 깊이 이해하고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 딱 그 보켈님이 이틀 전에 얘기했던 말씀이 떠오르는데 다 이기적이잖아요. 인간은 인간은 이기적인 건 당연할 수밖에 없고 그거 인정하고 바라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돈 앞에서는 다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 이기적인 게 가장 이타적입니다. 저 이틀 전부터 명상을 해봤어요. 몇 분 동안 해보셨어요? 30분. 돼요 그게? 돼요. 30분? 이야. 대단하시다. 그래서 틈을 주셨군요. 아, 틈을 그러니까 주셨군요. 이 내용을 다 이제 이해는 못하더라도 네. 그런 느낌은 대략적으로 이 책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대략적으로는 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이대로 좀 더 해보면 그래도 명상하시는 동안 무슨 생각이라는 저항이 오지 않나요? 명상을 하면? 그걸 어떻게 이겨내시죠? 저 네. 명상을 하면서 네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어렸을 때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어렸을 때 뛰어놀던 동네의 집단 위에 올라가서 그때는 세상 가장 높게 올라간 그러니까 시야를 볼 수 있던 그런 첫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올라가서 집단을 그 시골에 이렇게 길 높게 쌓았어요. 거기 올라가서 앉아서 석양을 바라본 그 장면이 되게 내리밖에 있어서 그 상태를 다시 한번 느껴보자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그 생각만 하고 그 풍경을 계속 저는 이제 받아들이면서 한번 앉아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30분이 가긴 하더라고요. 대단하시네. 근데 확실히 하고 나니까 왜 사람이 명상을 해야 되는지는 감이 잡히더라고요. 이제 뭐 말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이제 해보니 좋았다 정도. 이 얘기도 공감이 가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감정을 내려놓을 때 그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놓아버려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에 그 몰입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을 하잖아요. 그때 생각을 많이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내 일에 대해서 몰입을 할 때 생각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무아지경에 빠졌을 때. 그렇죠. 이 내가 몰입을 했을 때도 생각을 굳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몰입을 했다는 거는 생각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 생각들을 조금 내려놓는 연습도 필요한 건데 그 연습이 제 생각을 따지자 그러면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라는 거. 이 책을 팬님께서 소개를 해주실 때 네네. 팬님이 두 가지 사례 때문에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의식혁명을 읽었잖아요. 저희가 의식혁명 좋아. 내가 그 자부심의 단계를 넘어서서 용기를 이제 가고 그 위를 이제 사랑과 평화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했을 때 놓아버림을 읽어봐.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로드맵인 거지. 그 의식 지형지도 그렇게 하셨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초심님하고 포로리아님하고 이제 여기 진실의 방에서 이야기하시면서 그 두 분한테 이 책을 꼭 읽게 하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꼭 읽으십시오. 아니 왜냐면 그 분들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지금 아무런 힘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꼭 이 책을 읽게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시면 정말 해결되실 거예요. 왜 하셨는지 알겠어요. 해먹어야 될 사람이 참 많죠. 해결되실 거예요. 저는 확실히 믿고. 읽으시고 포로리아님 읽으시고 초심님도 읽으시고 리흔 형님 읽었어요? 리흔 했잖아요. 리흔. 제가 먼저 읽는다고 책을 못 줬어요. 그래서 유튜브로 이렇게 읽어주는 거 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 그 듣다 항상 잠들어요. 자산가처럼. 왜냐면 너무 잔잔하게 얘기를 책 읽어주시는 분들 음악가를 항상 듣다가 이 작가의 그것도 소울 있고 보고, 네. 진짜 뭐 약간 어떤 남자분도 계시고. 맞아 남자분 네. 그분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그러면 솔직히 많은 시간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20분간 해야 돼요. 목차 하나당. 그러니까 특집으로 나가야 될 정도로 네. 이거 진짜 놓아버릴 책은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할 건 아닌데 그래도 저희가 뭐 너무 길게는 할 수 없으니까 이 놓아버림을 읽었고 이 의식 수준에 대한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들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나는 이 의식 수준의 수치심부터 시작을 해서 최고 단계인 천의 깨달음까지 내가 인지하는 이 의식 수준의 에너지가 어느 지점에 지금쯤 와 있을까라는 생각을 아마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일단 키시카우님은 네. 네네 저는 네. 상황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상황마다 다른 것 같은데 예를 회사에서 있을 때면은 항상 회사 문제 네. 네. 공포 아니야? 아니 저는 회사가 많으니까. 평상시에는 회사에 있을 때 용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용기에서 자부심 사이. 오. 과거에는 좀 낮은 수치였긴 했는데 회사가 제가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한 보상도 적절하게 해주고 물론 뭐 좋은 수준까지 올라가 있네요. 회사에 대한 그리고 만족도가 밑에 있는 좀 있으신 후배들도 것 어느 정도 같은데. 따르고 하면서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것 같은데 오늘 나는 용기랑 자부심 정도 수준이 된다고 혼자 생각을 하다가 막 직장 상사가 이상한 숙제나 막 이상한 기준으로 막 뭘 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갑자기 아니 도대체 왜 그 툭 내려갔어요. 분노 수준으로 갑자기 툭 내려가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거 맞냐 이거 하는 게 맞는 거냐 아니지 않냐 이렇게 변동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회사에서는 용기 자부심 수준에 있는 것 같고 이제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그래도 조금 용기 중립 사이로 올라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용기부터는 다른 사람한테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역할인 거잖아요.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게 용기죠. 그렇죠. 용기 있게 나왔으니까 어쨌든 용기의 의식 수준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내 그 의식 수준의 진동 그리고 발길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거니까 그쵸. 그 정도 수준은 뭐 부족하지만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켈님은 혹시 저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여기 별표를 해놓긴 했는데 네. 어디 눈에 비슷하네요. 용기 비슷한데 좀 해놨는데 그 아무튼 때마다 다른 것 같긴 합니다.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이제 아까 회사 얘기했는데 전 회사에 있을 때 죄책감을 많이 느꼈어요. 정말 수치심이나 죄책감까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했나 싶었는데 언제 한번 정말 제가 상처를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네. 너무나도 이제 화가 나는 지점이었는데 저희 회사는 뭐 출신 대학에 따라서 이제 좀 사람을 등급을 매기는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어찌됐건 이제 회사에 있을 때는 거의 바닥 수준이었고 또 제가 좋아하는 부동산 투자의 현장에 있을 때는 거의 뭐 저 용기를 넘어서 언제 뭐 중립, 자발성 사람도 있어요. 사람까지 가신 것 같아요. 그때. 사람까지는 아닌데 언제부터는 누군가한테 막 힘을 내라고 막 격려해주기도 하고 막 그런 걸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그 껍질을 깨고 어떻게 보면 새롭게 세상에 나왔으니까 사회에 나왔으니 이제 약간 자부심이나 용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나. 어떨 때는 내가 자부심에 빠져 있을 때도 있고 이게 지금 비슷한 것 같은데. 고지점인 것 같아요. 저도 거의 비슷한 단계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책을 읽다가 가장 많이 줄을 긋고 나에게 와닿는 글귀들이 있던 챕터가 분노였어요. 분노. 예. 내가 이래서 분노를 했었나? 내가 이래서 다른 사람에게 못된 말을 하고 이제 잘못된 감정을 표출했나? 또 어떤 단계에서는 또 자부심 단계도 있고 어떤 단계에서는 용기 단계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도 있었고 조금 분노부터는 내가 반성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의 단계는 분노에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부자빠님은 지금 투자 관점에서는 용기 이상 넘어지신 것 같아요. 다른 무모 사람한테 있어요? 무모 여기 혹시? 무모? 다른 환희 사람한테 같은데 환희? 저 등기 쓸 때 환희를 느낍니다. 저도 솔직히 용기랑 자부심의 그 어느 중간 중간 단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었는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이거는 나의 생각. 남들이 나를 봤을 때는 어느 지점에 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것도 중요하죠. 네. 그렇죠. 개인이 막 받아들인까지는 아니 너무 웃겨. 자부심 있죠. 나 그러니까 그 생각했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올라가다가 어머 이거는 나의 자부심이네 라는 생각에 다시 내려온 거예요. 진짜 딱 그게 맞았어요. 아니 저는 여기 이쯤이신 것 같은데 초월하기, 초월하기가 자비롭다, 어딨어요, 조화롭다, 받아들임. 받아들임. 네, 지금 초월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어떻게 보면은 주부가 이렇게까지 해요. 그렇죠. 남들이 봤을 때는 제가 이제 뭐 아 저는 저기 수영하는 장면을 올린 걸 보고 아직도 좀 그 뭐랄까 경악. 진짜? 저는 제가 그 수영 보고 입은 모습을 수영복 유튜브에다가 저는 제 몸을 감히 못 올려요 저는. 진짜요?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영을 좀 저는 오래 해서 할수 그런가 진짜요? 별 생각 네. 없어요. 그냥 어때요? 그런 거에 대해 그거에 대해서 그런 것보다는 네. 이야. 저희는 그 분야에서는 아직 어디야 공포 단계. 맞아 공포. 네. 저는 공포를 느꼈어요. 죄책감 아니 미안해. 죄책감. 너무 맞아요. 웃겨. 이게 사람들이 그래도 좋은 말을 많이 해줘요. 저랑 있으면 좀 잘 많이 웃게 되고 네. 되게 긍정적이어서 좋다. 맞아요. 저는 웃음 소리가 많이 치유를 줍니다. 흔히님은 저는 자발성 저도 자발성 정도 체크해서. 수준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 더 올려줘요. 받아들임까지 해줘요. 이 사이가 어쨌든 받아들임과 자발성 사이가 사이. 예. 지금 초월하시기 흔히 전에 이거를 예. 목표로 삼겠습니다. 전 욕망. 저는 아파트를 욕망으로 봤어요. 네, 부동산이 제 욕망이었습니다. 가끔. 의식 수준의 그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책을 읽은 거에 대해서는 궁극적인 목적이 내 삶에 적용을 한번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내가 현재 시점에서 내가 놓아버려야 될 부분이 제일 크게 작용하는 게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켈님은 혹시 뭐 놓아버려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현재 이 위치에서 지식산업센터를 받아놓고 굉장히 두려웠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자사관학교라는 걸 기획을 했고 홍보를 하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왔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단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달팽이 부동산 소장님하고 이제 건축주 프로젝트도 이제 기획을 했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업이잖아요. 부자상학교도 하나의 사업이고 그리고 또 이제 이 건축주 대기 프로젝트도 하나의 사업으로 이제 아직 뭐가 완벽하게 그 세팅이 되지는 않지만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정말 제가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도 아주 좋게 만들어 주면서 돈을 벌고 싶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타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했죠. 이 과정에서 두려움도 때때로는 찾아오고 뭐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고 불안함이 아주 이제 오는데 그런 감정들을 놓아버리고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라는 이제 확신으로 두려움을 놓아버리고 성공의 길로 들어서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놓아버림 읽기 전에는 그런 감정들이 하루에도 뭐 수십 번씩 이렇게 올라와서 힘들었는데 이걸 읽고 나니까 뭐 앞으로도 뭐 이렇게 어려울 때는 있겠지만 고쳐먹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을 좀 한 게 저는 이제 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올해 목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저를 좀 많이 다시 이제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자라는 의미에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마음이 계속 조급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일을 이렇게 멈추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내 마음이 자꾸 조급해지고 내가 지금 이 상태로 이렇게 있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조급해지는 그 마음을 조금 내려놔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책을 통해서 많이 해서 이 올해는 책으로 한번 집중을 모든 걸 한번 해보자라는 그냥 그 타이틀을 한번 가졌고요. 제가 의외로 보기보다 좀 완벽주의를 추구한다고 제가 그때도 말씀을 아마 한 번은 드렸을 것 같은데 좀 허당기도 많은데 무슨 일을 하던 간에 다 잘하고 싶어 해요. 근데 뭐 네. 저번에 은행원도 하셨고 그렇죠. 엘리트 코스 그러니까 엘리트신 그러니까 뭐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잘하고 싶고 뭐 엄마로서의 역할도 좀 잘하고 싶고 또 수영도 잘하고 싶고 그러니까 뭐든 하면은 여기서 내가 최고가 좀 그런 욕심은 있어요. 내가 뭐든지 완벽함을 좀 추구하려는 완벽주의의 내면에는 수치심이라고. 수치심. 제가 그때 그래서 그 의식혁명을 읽고 이 완벽주의가 가지는 게 진짜 수치심을 당하기 싫어서 생각하는 그 수준이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저도 그거를 다시 생각하면서 다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지치는 거예요. 뭐 집에서 막 음식도 막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데 그래서 나는 그래 그냥 내려놓자. 이제 그런 거를 좀 내려놓자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약간 3초보 빠진 질문이긴 한데 이야기긴 한데 방금 그 멘트가 제가 처음에 저 와이프 만났을 때 좀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이제 와이프 집 근처에서 저희 처음 만났거든요. 커피숍에서 이제 누가 소개해 주셔가지고 세 명이서 같이 이제 앉아서 소개받고 이제 커피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커피값을 나가면서 내는 곳이었어요. 이제 제가 내기도 전에 먼저 가서 계산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막으면서 이제 제가 낼게요 이렇게 했는데 그때 와이프의 그 멘트가 이랬었어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제가 내야죠. 그럼 제가 뭐가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남자예요. 이제 그러면서 내가 여자 하세요. 여자 하세요. 제가 그랬죠. 거기에서 저한테 반했나? 그냥 죄송합니다. 거기에서 네. 어쨌든 뭐 그냥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정말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 투자, 그다음에 가정 그리고 직장생활, 인간관계 다 도움되는 책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부동산 투자로 지금 물리신 분들 그렇죠. 내려놔야죠. 노아버림을 읽으시면서 기적을 맛보십시오. 저는 이제 진짜 이 기적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노아버리는 방법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진짜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책을 읽은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노아버림을 통해서 제가 요즘 제가 무슨 생각을 자주 하냐면 망해도 된다. 그러니까 노아버림의 반대에는 그러니까 놓아버리지 못하는 기저에는 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이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의 심리학을 읽었을 때 그랬나? 한번 망한 사람이 다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더 크다고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놓아버림을 더 확증되게 해주는 이제 책이 돈의 심리학이었고 돈의 심리학에서는 망해도 상관없다. 망해도 다시 성공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다음 책을 소개를 할 건데 저희가 미리 얘기를 한번 드려볼까요? 다음 책은 싫다고 말해도 괜찮아라는 책인데 잠깐 요약을 하자면 거절을 못함으로 인해서 내 삶이 망가지는 걸 계속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대부분 한국인들이 다 갖고 있는 그런 성향인데 그래서 좀 거절로 인해서 내 자존감도 회복하고 나의 인생도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이거를 좀 증명을 했던 책이거든요. 그래서 좀 저도 읽었지만 아직 실천은 잘 못하고 있는 책인데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책은 싫다고 말해도 괜찮아. 잠깐 제일 중요한 거 저자랑 또 아시는 분 저희 저자분이 오시잖아요. 네. 저자분을 다음에 이번에 이제 초청을 해서 다음 북토크는 저자의 특별 게스트가 여기 오신다고요? 아니면 여기 오실 저희 거예요. 북토크에 북토크에 오신다고요? 네, 북토크에 와서 지금 같이 강연을 하는 게 아니고 아니요 지금 토크로 이걸로 같이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고 김신희 작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앉아야 되나? 뭐 충분합니다. 약간 좀 잘 아시라니까.
너무 안 받아주신다. 제 말을 놓아버리신 것 같아요. 부자관님 AI 설이잖아요. 농담입니다. AI 설. AI 설. 참. 잠깐 생각이 멈춰져요. 잠깐. 아니 제가 방전되신 거 아니에요? 편집하고 제일 많이 느껴요. 싫다고 말한 거야. 싫다고 말한 거야. 아니요, 정확하게 싫다고 얘기하더라고 이거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그러면 저자분과 함께 싫다고 말해도 괜찮아 북토크를 한번 이어 나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네. 오늘 진짜 좋아. 오늘 얘기 할 줄 알았더니 슬슬 나와요. 여기 딱 진짜 이 감정을 녹아내는 너무 좋아요. 이거는 진짜 읽고 뚫고 가야 되는 그냥 책인 것 같아요. 한 번으로는 이해가 안 될 것 같고 맞아요, 놓친 게 그냥-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 중간중간에 이 뭐 챕터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좀 있어요. 텍스트만 읽고 넘어간 부분이 있어요.